매크로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50배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을 몰수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암표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PD님은 공연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네, 공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티켓 어떻게 구매하세요? 보통 인터파크 뭐 이런 티켓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공연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네.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죠. 특히 뭐 아이돌이나 유명 가수들 같은 경우에 막 저도 듣기로 제 주변 지인들이 예전에 임영웅 씨 한창 인기 많으실 때 네. 부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맞아요. 표 구하려고 막 광클을 했는데 네. 안 구해져가지고 웃돈을 주고 맞습니다. 사서 보내드렸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도 있고, 우리가 말 그대로 암표죠. 표를 정당하게 구매하지 않고 구매한 표의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행위. 근데 그게 예전에는 직접 막 발품을 팔아서 뭐 예를 들어 야구장 같은데 먼저 일찍 도착해가지고 표를 몇 장 사서 거기서 이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클릭을 막 해서 한 2장 정도 구해서 용돈벌이로 이렇게 재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게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쨌든 처벌이 되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암표 거래를 하면은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해져 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막 암표 팔고 그러면 경찰관들이 극장 주에 나가지고 막 스티커 끊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단순한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이 되는데 8월 달부터 새로운 공연법이 시행 예정인데 처벌되는 수위나 범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표를 단속하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 문화 향유층, 공연이나 경기 등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서 관람을 하면 좋지만, 그걸 누군가 중간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책정하게 되면 판매하는 사람도 손해를 볼 것이고 구입하는 사람도 손해를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암표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되고 기업화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껏해야 한 사람당 몇 장 정도 구매해서 팔았다면 요즘에는 막 수십 장, 수백 장을 거의 독점식으로 사들여서 아예 가격 자체를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 막 이렇게도 판매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단속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마침 올해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사실 그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겠죠. 단속을 당하든 처벌을 받든 뭐 20만 원 내면 그만이면 뭐 그 몇 배, 몇십 배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전혀 겁이 없었죠. 그래서 암표상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2023년 그리고 4년에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생겼어요. PD 매크로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칭 매크로 돌린다 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저도 어디서 봤는데 막 기계 가지고 수동으로 막 누르는 그렇게도 하던데, 지금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에서 기계에서 접속하게 만들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매크로 프로그램만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가지고 상습적으로 암표를 구매해서 판매한다. 여기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겠죠. 한다고 하면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약간 법에 공백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26년 8월 28일자로 개정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매, 판매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되고, 그에 더해서 상습 또는 영업으로 표들을 구매해서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도입된 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50배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범죄 수익을 몰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자, 내가 10,000원의 표를 샀어요. 그러면 5만 원을 팔았다.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50배, 50만 원은 과징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4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죠. 그러면 그 4만 원 수익금도 몰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라고 하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판매자에 대해서 위계를 사용한 거죠. 속인 거죠. 그로 인해서 이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상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표 매수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안표상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의 아이디를 당연히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계정을 뭐 임의로 생성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명의로 표를 구매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죄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법, 그리고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침해 이것까지 다 적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몰수까지 부과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이 되겠죠. 이런 거는 그 각 법마다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플러스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합법이기 때문에 경합법 처리는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형식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범죄들이 경합되면 강하게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까 살펴보면,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도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보통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사간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고가로 판매하면 처벌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근마켓, 그리고 아니면 중고나라 이런 데서 재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곳에 공연 티켓이나 야구장 티켓 이런 것들을 상습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관이 모른 척하고 판매자에게 표 한 장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계좌 정보를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사람의 계좌만 파악되면 그냥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최근 기간 동안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금액들에 대해서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아마 수사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PC라든지 휴대전화는 필수적으로 압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포렌식을 통해서 내부 정보들을 다 복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어떤 계정을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범행 내역들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새로 도입되는 공연법상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상습성과 영업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사실 상습성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 길고 횟수가 꼭 많아야만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간이라도 잦은 횟수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요. 영업성은 반대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판매 횟수가 굳이 많지 않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그 위계 행위를 통해서 그 판매자의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관람표 내역 중에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재판매로 인해서 실제 공연 기획사나 시행사 쪽에서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산 사람도 처벌이 되나요? 그걸 구매한 사람은 처벌 안 됩니다. 만약에 산 사람이 진짜로 가려고 샀는데 못 가서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도 안표에 해당하나요? 그건 아니죠. 안표라는 것은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사실 그 개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조항들로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이득을 전혀 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횟수가 많지 않다면 우리가 좀 구하기 힘든 물건은 당연히 중고 마켓에서 조금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조금의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리고 그 횟수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안표로 보기는 힘들겠죠. 변호사님도 옷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희귀하고 이런 옷들은 오픈런 해가지고 사와서 리셀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만약에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중간에 이제 리셀러들이 뭐 예를 들어 너무 대량으로 독점해서 구매해서 가격을 아예 2배, 3배 폭등시키게 만든다든지 해서 판매자나 구매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안표 거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벌되고 있는 규정, 그리고 새로 도입될 규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사실 뭐 공연이나 야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안표를 구입해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공연이나 관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표 거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척결돼야 될 문제긴 한데 근데 조금 애매하게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재판매하는 경우 근데 그게 조금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수사 대상이 된다거나 좀 용돈벌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티켓 범위 내에서 구매해서 조금 옷돈 얹어서 판매하는 경우까지 처벌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이제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영업성이나 상습성 부분을 소명을 해서 범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먼저 내가 매크로를 사용해서 암표를 거래했다라고 하신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까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빠르게 선처하고 처분을 경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